예, 재벌가의 일거수일투족은 늘 세간의 관심입니다. 재벌가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어느 정도인지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예, 자 일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, 전 부사장이죠. 재벌가의 이혼 소송이어서 참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일단 남편한테 13억 3천만 원 정도를 이제 지급을 해야 돼요. 근데 이게 재벌가 소송인데 이 금액이 많다면 또 많게 느껴지면서도 네네. 적다면 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? 재산 분할금으로만 지금 13억 3천만 원 정도 판결이 난 것 같고요. 예. 아마도 이제 조현아 씨 사건에 대해서는 그 재산 분할 대상에 그 대한항공 주식이 포함될 것이냐 이게 이제 최대 관심사였는데 예. 판결 나온 금액으로 보면 이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이나 증여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혼과는 상관없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이미 있었던 자산이다 이렇게 그렇죠. 보는 거죠. 그렇게 판단했고 예. 결국 이제 혼인이 시작된 이후에 두 사람이 순수하게 모은 재산 그것만으로 재산 분할을 해준 것 같고요. 또 혼인 기간도 아주 길지 않고 한 8년 정도였고요.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그 정도 나온 것 같고 또 하나 좀 우리가 판결 금액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게 예. 예를 들어 50%를 남편이 인정받았다 해도 예. 한 40% 정도는 이미 남편이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 나머지 10%만 금액으로 판결을 해주기 때문에 예. 실제 남편이 전체 받은 재산 분할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는 판결문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렇다면 양육권 얘기도 좀 해볼게요. 양육권을 그러니까 처음에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양육권 청구까지 같이 했습니다. 그런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양육권을 가져갔어요. 이건 네네. 어떻게 보십니까? 보통 양육권을 뭐 엄마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예. 실제로는 뭐 엄마 아빠가 특별히 유리한 건 없고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자녀를 누가 데리고 있느냐. 그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요. 그렇죠. 소송 기간 중에 자녀를 누가 데리고 있느냐.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. 그 밖에 이제 양육 환경이라 그러죠. 뭐 경제적 능력, 뭐 자산, 소득 이런 거를 다 따져서 양육 환경을 그 양육 환경을 보고 양육권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엄마라서 무조건 된 것은 아니고요. 이 사건은 특히 그 형사 고소가 서로 난무했는데 예. 아동 학대 부분에 대해서 조현아 씨가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육권에는 그런 그 아내의 어떤 폭력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 결론적으로는 남편의 알코올 의존성 부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결국은 이제 양육권은 엄마 쪽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근데 보통 이제 그 일반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다툼을 하면 부모 중에 누가 더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이나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작용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남편 박모 씨의 경우도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능력이나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먹고 키울 수 있는 능력이나 네. 뭐 환경 면에서는 크게 부족하진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현아 전 부사장이 아동학대 무혐의가 나왔고 그리고 네. 남편의 알코올 의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양육권이 조 전 부사장에게 간 것으로 그렇죠. 보인다. 그리고 이제 그 이혼 소송 기간 중에 예. 엄마가 계속 자녀를 데리고 있었고요. 또 이 사건은 특이하게 1심 자체가 4년 7개월 정도 됐거든요.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렸어요. 그 기간 동안은 엄마하고만 계속 지내왔다는 거거든요. 물론 아빠를 가끔가다 만나긴 하지만 예. 그러니까 그 기간에 대한 또 자녀와의 유대감을 또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4년 7개월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혼 소송이 보통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? 보통 이혼 소송은 1심이 일반인들은 한 8개월에서 10개월 가는 이혼 소송이 가장 많고요. 예. 그렇지만 1년을 넘는 경우도 꽤 있긴 한데 특히 조현아 씨 소송은 중간에 소송을 하다가 예. 재판부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남편 쪽에서 불만을 가지고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는 것 같다 그래서 재판부를 거부하는 기피 신청이라 그러죠. 예. 그거를 한번 신청을 했고요. 그 기피 신청의 자체에 대해서 또 1심, 2심, 3심이 진행이 돼 버렸어요.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혼 소송이 좀 멈춰 있었고요. 그래서 아주 소송 기간이 길어진 겁니다. 그렇군요.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.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제 저희가 앞서 영상에도 나갔는데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. 이보다 앞서서는 뭐 관세법 위반 혐의, 또 뭐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었던 인물입니다. 그런데 네. 이런 전력들이 뭐 양육권 그 소송에 좀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 보죠? 보통 이혼 소송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감정이 격화되니까 예. 서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한쪽 배우자의 형사 처벌 경력을
양육권에서 좀 고려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. 양육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그런 형사 처벌 이런 것들은 크게 양육권에 영향을 주진 않는데 예. 보통은 뭐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서 어떤 형사 처벌을 받았거나 예. 상당히 이제 좀 사회적으로 질이 안 좋은 직종에 종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양육권에 불리하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육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. 그렇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또 다른 재벌가의 이혼 가능성도 화제가 돼서요. 이 부분도 같이 짚어볼게요. 자산이 9조 원에 달한다는 인물입니다.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데 일단 이혼 소송이 제기가 된 것은 아니고요. 부인이 주식 가처분 금지 소송을 냈고 이게 법원이 인용을 했습니다. 네네.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? 보통 우리가 이제 이혼 소송 하기 전에 그 재산 분할을 대비해서 예. 그 재산을 소송 기간 중에 함부로 빼돌리지 못하게 일단 붙잡아 두는 거를 이제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하는데 보통의 이혼 소송에서는 이 가압류 가처분을 쉽게 받아주지는 않습니다. 예.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 주식에 대한 가처분을 본안 이혼 소송 없는 상태에서 받아준 거거든요. 예. 그렇다면 이혼 가능성도 꽤 있고 그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. 예. 그렇지만 또 가처분만 해놓고 소송으로 안 가고 합의나 조정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.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앞서 저희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재산 분할 관련해서 이게 그 결혼 전후로 기여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따졌잖아요. 근데 이 권혁빈 책임자의 경우는 스마일 게이트를 창업을 한 게 2002년이었는데 그보다 앞서서 1년 전에 앞서서 결혼을 했거든요. 이 부분이 혹시 쟁점이 되겠습니까? 그렇죠. 보통 자산이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혼 소송에서는 그 예. 자산이 혼인 전후에 언제 형성이 됐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보통 혼인 전에 뭐 그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예. 이혼 소송에서 크게 재산 분할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. 하지만 이 권혁빈 씨 사건 같은 경우는 혼인을 한 후에 회사가 창업이 되고 지금까지 주식 가치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예. 이건 일반적인 이론으로 본다면 아내에게 한 절반 정도 20년 가까이 되니까요, 혼인 기간이. 그렇죠. 주식 가치의 절반 정도가 인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긴 하는데 예. 근데 회사 주식은 부동산 같은 재산하고는 좀 다르죠. 그리고 주식은 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뭐 한 것도 있고 오롯이 이 대표만의 창업자만의 자산이라고는 하기도 조금 더 애매한 것 같기도 그렇죠. 하고요. 부동산을 부부가 사서 가지고 있으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가치 상승이 되지만 예. 주식이라는 거는 한번 창업을 해서 그 가치의 증감이 굉장히 크고 경영자의 재능이 아주 중요하죠. 예. 또 회사 임직원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재산처럼 아내에게 50%에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해 주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또 이혼을 하면 서로가 이제 분리되고 서로 이제 격앙될 일이 없어야 되는데 주식으로 나눠 가지게 되면 예. 나중에 또 경영권 분쟁이 생길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주식으로 재산 분할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가져가게끔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무엇보다 이제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. 근데 이혼 관련 소송을 한 2,000건 정도 진행을 네네. 하셨다고 해서요. 근데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 케이스는 이혼을 하는 것이 더 서로에게 낫겠다 이렇게 권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재고를 권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지금 방송 보면서 부부관계에 조금 걱정 있으신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일단 이혼을 고민하고 어느 정도 소송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미 파탄이 깊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셨다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서 이혼에 대한 기간, 총 기간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. 예. 또는 아니면 배우자의 좀 일시적인 문제고 회복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좀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예, 무엇보다 좀 대화를 서로 충분히 많이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들을게요. 지금까지 이정현 변호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